마지막 날 오후, 설날을 앞두고 서울 버스터미널은 반짝이는 노란 불빛 아래 활기차고 바쁜 분위기로 가득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에 짐을 들고 매표소 사이를 오가며 북적거렸다. 방송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안내 음성,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노점상들이 외치는 소리가 모든 소리를 뒤덮었다. 이런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혜진은 오래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다. 마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된 시간을 가방에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며칠 전부터 빨간 등불이 걸려 있을 고향 거제의 작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렸다. 혜진은 매표소 앞에 멈춰서서 주머니 속에 돈을 꼭 쥐며 가족과 재회할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설렜다. 그때 줄 끝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야, 할머니는 돈이 없구나. 제발 좀 도와주렴. 혜진이 뒤를 돌아보니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작은 가방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혼란스럽고 약해 보였으며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는 듯했다. 할머니 앞에는 짜증난 표정을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돈 없으면 차를 타지 마세요.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정말 돈이 없어요. 부산까지만 가게 해준다면.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절망에 찬 눈빛을 보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혜진은 그 남자 앞에 나섰다. 아저씨, 설날인데 제발 할머니 좀 봐주세요. 남자는 혜진을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돕고 싶으면 돈 내세요. 혜진은 손에 든 돈을 내려다보았다. 잠깐의 망설임이 지나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건 제 돈이에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그냥 놔두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아가야. 하지만 너는 괜찮겠니? 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따뜻함은 때로는 불빛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울버스 터미널의 북적이는 분위기는 혜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설 때 뒤로 멀어져 갔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혜진의 손은 더욱 단단히 할머니의 여인 팔을 잡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따뜻함이 비쳤지만 피로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혼자 이곳에 계신 거예요? 혜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은자라고 해.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된 친구를 찾으러 서울에 왔는데 길을 잃었어. 어제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잠시 멈춘 후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돈 지갑을 잃어버렸어. 남은 건 이 반지 하나뿐이야. 혜진의 시선은 할머니의 여인 손가락에 멈췄다. 그곳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황금 반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밤은 저와 함께 계세요. 내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요. 네. 은자 할머니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의 하숙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좁고 어두웠으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얼룩진 벽에 비쳤다. 낡은 하숙집 앞에서 혜진은 멈춰 섰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무 문을 열자 약 1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방이 드러났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그리고 소박한 주방이 전부였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하룻밤 지내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혜진은 웃으며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숨기려 했었다. 할머니가 방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보아하니 너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다니. 할머니는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혜진은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낡은 플라스틱 병에서 물을 따라 할머니에게 건넸다. 설날인데 할머니를 거리에서 혼자 두면 제가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으며 말했다. 참 착하구나. 너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혜진은 방에 있는 유일한 이불을 꺼내어 바닥에 깔고 작은 침대를 할머니에게 양보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돈은 다 떨어졌다. 어떻게 집에 돌아가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설날에 집에 가지 않으면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은자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절망과 기대가 섞인 눈빛. 그 눈빛은 마치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엄마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할머니, 부산에 가족이 계세요. 혜진은 고요한 공간을 깨며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대답했다. 있지. 하지만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그들이 날 기억이나 할까? 내가 제때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모호한 대답에 혜진은 살짝 놀랐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른 몸에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매일 물동이를 쥐고 고생하며 그녀를 키워낸 어머니. 고향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웃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향에 갈 수 없었다. 혜진은 은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낡은 침대 위에서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 깊이 잠들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 고요한 미소로 가득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제 선애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혜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겨울밤의 추위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혜진은 쌀쌀한 서울 아침 속에서 은자 할머니를 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북적거리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안내 방송 소리가 울려 퍼지며 차장들의 요침 소리를 압도했다. 혜진은 매표소 앞에 서서 텅 빈 낡은 지갑을 꼭 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은자 할머니를 부산행 버스에 태워 보내야 했지만 오늘 끼니를 해결할 돈조차 없었다. 할머니,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혜진은 걱정을 숨기려 했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혜진아. 할머니가 너무 많이 폐를 끼쳤구나. 은자 할머니는 슬픔이 묻어난 눈빛으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리고 걸음을 옮겼다. 혜진의 발걸음은 홍대 근처 골목 깊숙이 있는 작은 중고품 가게로 그녀를 이끌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이 익숙한 가게는 그녀가 힘든 시기에 몇 가지 물건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던 곳이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시계를 꺼냈다. 시계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기억 일부를 내려놓는 듯했다. 이 시계,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게 주인인 나이 든 남자는 시계를 들어올려 시계에 긁힌 흔적을 하나하나 살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골동품 시계네요. 큰 가치는 없지만 10만 원에 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혜진은 침묵했다. 10만 원은 은자 할머니의 버스표를 사기에 충분했지만 이 금액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잃기엔 적당한 값일까? 이 시계가 평범한 물건은 아니죠. 가게 주인은 혜진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이 시계가 당신의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게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당신의 선의는 소중하지만 때로는 유품을 지키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해야 했다. 다시 버스 터미널로 돌아온 혜진은 손에 받은 돈을 쥐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피곤한 눈으로 복잡한 버스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 이제 표를 살 돈이 충분해요. 집에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어요. 혜진은 안도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자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니? 중요한 걸 희생한 건 아니겠지. 그냥 물건 하나 팔았을 뿐이에요.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혜진은 속마음을 숨기며 말했다. 내가?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 너 같은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구나. 서울에서 천천히 출발한 고속버스는 은자 할머니와 다른 승객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비추며 긴 한 해 동안 일에 지친 승객들의 피곤한 얼굴을 비쳤다. 차 안은 음식 냄새,
낡은 옷 냄새, 그리고 작은 불평 소리로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은자 할머니는 버스 뒷자리 구석에 몸을 기대고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하며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추억의 필름처럼 스쳐갔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불쑥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썩 친절하지 않았다. 아줌마,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장거리 버스를 왜 타세요? 느릿느릿하니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잖아요.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가냘픈 손이 떨렸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때 근처 통로에 서 있던 혜진이 이 말을 듣고 다가왔다. 그녀는 은자 할머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그 젊은 여성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언니,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이 버스를 타는 데는 누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젊은 여성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외면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버스는 남쪽으로 이어진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흔들리며 달렸다. 피곤한 승객들은 짧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똑바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떤 기억에 잠긴 듯했다. 혜진은 통로에 앉아있다가 은자 할머니의 손에 낀 금반지가 희미한 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 반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은자 할머니는 살짝 놀란 듯하다가 망설이는 눈빛으로 반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결혼 반지란다. 할아버지가 결혼식 날 선물해 주셨지. 그분은 이 반지가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하지만 삶은 약속처럼 흘러가지 않는단다. 내가 그분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아프게 했어. 이제는 그걸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만약 집에 늦는다면. 끝내 말을 잇지 못했지만 혜진은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혜진은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버스는 길가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 멈췄다. 혜진은 은자 할머니를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주고 할머니가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혜진은 자신의 얇은 스카프를 할머니 어깨에 둘러주며 따뜻하게 해드리려 했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나이가 지긋한 한 승객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혜진에게 말했다. 아가씨, 버스 출발할 때부터 당신을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혜진은 약간 놀란 듯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저씨,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다시 버스에 오른 혜진은 은자 할머니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연약한 모습 뒤에 감춰진 깊은 사연을 더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혜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서로를 꼭 쥐고 있었고 머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이 도로 위에 마른 잎을 몰고 다녔다. 그 고요한 순간에 혜진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한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진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항상 너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렴.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섰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리며 바퀴가 잠깐 미끄러지다 완전히 멈췄다. 차 안에서는 승객들이 웅성거렸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예, 중간에 멈춘 거예요. 버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물었다. 운전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승객들의 불만을 등에 지고 있는 듯 어깨가 무겁게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버스가 고장 났습니다. 뒷바퀴가 펑크나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남아있던 평온마저 깨뜨리는 번개와 같았다. 불만의 목소리가 즉시 터져나왔다. 이런 요진 곳에서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지 않았나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은자 할머니를 보았다. 찬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할머니의 어깨를 떨게 했다. 망설임 없이 혜진은 자신의 얇은 요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할머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럼 너는 어떡하니? 은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저는 괜찮아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빗방울이 버스 지붕에 떨어져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다. 운전사는 돌아와 무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다음 정류장까지는 10km 이상 남았습니다. 비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 요청을 해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아니면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비 오는데 걸어가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요쳤다. 버스 요금 다 냈는데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승객이 화를 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 피곤하고 화가 나신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서로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뜻하게 지내며 버스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차에서 내려 임시로 비를 피할 곳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혜진의 말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지는 않았다. 혜진은 은자 할머니를 부축해 버스에서 내려 도로 옆 큰 나무 아래 임시로 비를 피할 자리를 찾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세차게 불며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혜진의 낡은 신발은 질퍽한 진흙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텼다. 바보 같은 아이. 은자 할머니는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할머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어. 내 자신은 생각하지 않니? 할머니, 혜진은 미소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혜진의 말은 차가운 빛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따뜻함을 전달했다. 다른 승객 몇몇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서로 가까이 모여 남아있는 것을 나누며 따뜻함을 유지하려 했다. 비는 계속 퍼붓고 있었다. 승객들은 도로 옆에 버려진 작은 집의 처마 아래에 모여 추위를 피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더한 차가움을 더했다. 은자 할머니는 혜진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혜진은 할머니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나요? 은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때 가족이 있었어.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도 있었지. 하지만 내 고집과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은 혜진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항상 희생하며 한 번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 혜진은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곳이에요.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요. 할머니가 이제 그것을 직면하기만 한다면 다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혜진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혜진의 손을 꼭 쥐며 더 많은 용기를 얻으려는 듯했다. 비가 그쳤을 때 버스는 수리가 완료되어 출발 준비가 끝났다. 혜진은 은자 할머니를 부축해 다시 버스에 올랐다. 비록 춥고 젖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머니가 돌아가고자 하는 곳, 한때 가정이라 부르던 곳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 안에서 은자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는 내 어두운 날들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어. 고마워. 혜진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머니, 때로는 작은 등불 하나만으로도 긴 길을 밝힐 수 있어요. 버스는 느릿느릿 붉은 흙길을 따라 부산 요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은 길가의 작은 집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풍경의 평화로운 느낌을 더했다. 혜진은 은자 할머니 옆에 앉아 점점 지쳐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거의 다 왔나요? 혜진이 부드럽지만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은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오는 길이라.
여기가 예전과 같을지 모르겠구나. 혜진은 떨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가족은 언제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은자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버스는 도시 중심에서 멀지 않은 작은 정류장에 멈춰섰다. 혜진과 은자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붉은 흙길은 멀리 작은 마을로 이어졌다. 할머니 집이 여기 근처인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다. 응.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은자 할머니가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이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혜진의 눈앞에 철문 위로 푸른 덩굴식물이 감싸고 있는 커다란 집이 나타났다. 분홍색과 보라색의 화려한 꽃송이들이 문 위로 내려와 옛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고요하고 낯선 느낌을 풍겼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인가요? 혜진이 낡은 철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심스레 물었다. 은자 할머니는 철문이 쇠창살을 꽉 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철문이 틈새를 통해 마당에 핀 노란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반기는 듯하지만 동시에 낯선 기운도 함께 느껴졌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은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여기가 아직도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구나. 혜진은 할머니의 깊은 눈 속에서 갈등을 읽으며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가족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는 곳이에요. 할머니께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이곳은 다시 할머니의 집이 될 거예요. 은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만약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니? 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간 일들이 아플 수는 있지만 마주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이 후회 속에서 평생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혜진의 말은 은자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할머니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은자 할머니는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집 앞 현관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울렸다. 그 소리는 차가운 저녁 바람에 실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회색빛 머리는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고 놀라움이 담긴 그의 눈빛은 곧 충격으로 변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어깨로 말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너무 오래 떠나 있었구나. 남자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의 흐느낌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왜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단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거야. 혜진은 철문 옆에서 조용히 서서 그들의 재해를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남자는 어머니를 놓아주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언제 다시 뵐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단지 할머니를 원래 계셔야 할 곳으로 모셔온 것뿐이에요. 은자 할머니는 돌아서서 혜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고 감사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나의 은인이란다. 너를 가족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구나.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할머니와 남성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혜진은 철문을 넘어서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따뜻하고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 찬 그곳은 그녀에게도 평안함과 의미를 선사했다. 커다란 고풍스러운 집 안에서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몰아냈다. 혜진은 방 가운데 놓인 석유등에서 퍼져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그녀 옆에 앉아 집의 익숙한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눈물 어린 감정에 젖어 있었다. 중년 남성 그녀의 아들 이 젊은 여성과 함께 부엌에서 나왔다. 아마도 그녀의 며느리일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차와 전통 떡 몇 개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여성이 혜진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떠나 계셨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저라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구나. 내가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마주할 용기가 없었단다.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더 잘 살 거라 생각했어. 아들은 할머니의 여윈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어머니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가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혜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재해를 보며 감정이 북받쳤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고향의 어머니, 작은 몸집으로 석유등 밑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혜진은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은자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혜진아,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답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도움을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과 재회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저에겐 큰 행복이에요. 아들, 정씨는 혜진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혜진 씨, 저희 가족은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혜진은 잠시 당황하며 하얀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은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혜진아,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선의를 확산하는 방법이란다. 너의 어머니를 생각해봐.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내 어머니께서 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까? 혜진은 은자 할머니의 말에 잠시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른 몸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밥상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은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란다. 이건 내가 받아야 마땅한 기회야. 내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이 편지를 읽어보렴. 혜진은 편지를 받아들고 호기심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 어린 할머니의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혜진을 대문까지 배웅하며 은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 혜진아, 정말 고맙다. 너는 단지 나를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찾게 해주었단다. 너는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이야.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혜진은 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선행이 큰 이유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혜진은 작은 자취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전등이 은자 할머니가 건넨 편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고 부드러운 글씨가 종이에 나타났다. 사랑하는 혜진, 내 삶의 빛을 가져다준 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내 선행은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설립해온 자선단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너는 진정한 자비의 불꽃을 지닌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 불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내가 동의한다면 이 주소로 와주렴.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내가 자신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사랑을 담아. 은자 할머니. 혜진은 편지를 접고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유는한 달빛이 작은 골목을 비추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옳은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이 빛을 계속 퍼뜨릴 거예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여정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혜진의 소박한 하숙방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은자 할머니의 편지를 손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며 잠잠히 앉아 있었다. 편지 속 글귀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며 거부할 수 없는 초대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아침 장사꾼들의 요침 소리가 좁은 길가의 차량 경적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혜진은 그런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마음속 갈등의 해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자선단체에 참여한다는 것,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약간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혜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은 낡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할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버스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지나며 그녀의 무거운 생각들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버스가 그녀의 작은 집 앞에 멈췄을 때 혜진은 어머니가 문 앞 계단에 앉아 헌 옷을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작지만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혜진의 마음을 울렸다. 엄마, 저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길에서 힘들지 않았니? 어서 들어와 쉬어라.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놨단다. 작은 부엌에서 등잔불은 시간의 흔적이 묻은 벽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혜진은 어머니 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은자 할머니를 만난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계를 팔기로 결심한 일, 그리고 은자 할머니가 건네준 뜻밖의 편지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빛은 먼 기억 속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끔은 도움을 받는 것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삶의 마음을 여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런데 제가 이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제가 부모님께 배운 삶에서 너무 멀어지진 않을까요?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게 될까 봐 두려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유야, 사랑과 자비는 너를 잃게 하지 않아. 그것은 너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줄 뿐이란다. 아버지가 너에게 잘 살라고 가르쳐 주셨잖니. 아버지도 내 결정을 응원하실 거라 믿는다. 그날 밤, 혜진은 창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품으며 시계에 남겨진 작은 흠집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했다. 아버지, 그녀는 속삭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짐을 꾸렸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릴 적에 수놓았던 낡은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이 손수건을 내 마음처럼 간직하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이별의 슬픔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정에 대한 희망도 담겨 있었다. 은자 할머니의 저택에 익숙한 철문을 지나갈 때 할머니는 이미 그곳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왔구나.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단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기회를 받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 기회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왔던 것처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기쁨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바랐던 것이란다. 내가 깨달았구나. 친절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란다. 다음 날, 혜진은 은자 할머니 가족의 자선단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따뜻한 분위기의 센터에서 그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었다. 한 나이 지긋한 여성이 작은 선물을 들고 혜진에게 다가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나는 은자 할머니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내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단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큰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은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에서의 첫날들은 낯설고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보냈다. 각 이야기는 감정이 가득한 한 조각이었다. 고통, 상실, 그리고 소박한 것에서 비롯된 희망이 공존하는. 그날 오후, 혜진은 서울 외곽의 한 가난한 동네를 방문해 설날 선물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단체의 작은 트럭에서 내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가득 든 바구니를 품에 안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혜진은 정 할머니를 만났다. 정 할머니는 허름하고 비좁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혜진이 들어가자 방 안의 눅눅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할머니, 설날 선물 조금 가져왔어요. 여기 떡, 차, 그리고 약간의 식료품이에요. 혜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정 할머니는 미세하게 몸을 떨며 눈시울을 붉힌 채 선물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오래간만에 선물을 받아보는 것 같구나. 참 착한 아가야. 할머니, 저를 고맙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따뜻한 설날을 나누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작은 집을 떠난 혜진은 동네의 다른 가정을 방문하며 선물을 나누었다. 그녀는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약 8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아이가 달려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모, 엄마가 이모는 마치 천사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천사 맞나요? 혜진은 살짝 웃으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모는 천사가 아니야. 이모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지만 말이야, 내가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마치 어떤 믿음을 전해 받은 듯 보였다. 센터로 돌아온 혜진은 은자 할머니가 익숙한 실크 스카프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혜진은 빈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은자 할머니는 고민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계속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에 충분할까?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할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하시는 일들, 주시는 친절은 변화의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정말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구나. 내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내어 돌아와 모든 것과 마주할 수 있었단다. 그날 밤 따뜻한 센터의 공간에서 모두가 작은 식탁 주위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젊은 여성이 한때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던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던 날들에서 희망을 발견한 여정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나섰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한 낯선 사람이 와서 저에게 단순한 식사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혜진은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작은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고층 빌딩에서 반사된 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부모님과 그녀가 걸어온 여정을 떠올렸다. 아마도 부모님이 옳았던 것 같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친절함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기도 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흠집들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살며시 떠올랐다. 아빠, 엄마,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이 빛을 멈추지 않고 전할 거예요. 봄 아침, 혜진은 자선센터 옥상에 서서 부드러운 햇살 아래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벚꽃 향기를 실은 바람이 스치며 그녀의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다.
혜진의 마음속엔 평온함과 결의가 섞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가 뜨거운 차가 담긴 상자를 들고 다가와 그것을 혜진 옆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다. 혜진아, 내가 여기 온 지도 거의 1년이 됐구나. 너는 이곳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많이 변화시켰어.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건 할머니 덕분이 아니야. 너 스스로 내 안의 힘을 발견한 거야. 너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빛이란다. 그날 센터는 도움을 받은 가족들과 개인들을 초대해 작은 만남을 열었다. 공간은 흰색 풍선과 종이띠로 간단히 꾸며져 있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중년의 한 남자가 작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우리 가족은 한때 큰 위기에 빠졌었지만 이 센터와 이곳 사람들 덕분에 다시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박수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소를 보며 작은 선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정리를 하던 혜진에게 한 소년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혜진은 무릎을 꿇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항상 착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것만 해도 너는 이미 작은 등불이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다. 그날 밤 센터가 조용해진 뒤 혜진은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멀리 있는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중얼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해냈어요. 저는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 두 번째 가족을 찾았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야기가 끝날 때 혜진은 단순히 길을 잃은 할머니를 도와줬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선의가 끝이 없는 여정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한 번 밝혀진 인류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